군대에서 첫 외박을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고 성관계를 한 거야. 성관계를 하고 나서 여자애를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줬는데 여자애가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사실은 나 여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판심이들. 얼마 전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하여 고인이 된 김세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잖아. 이때 가장 쟁점이 된 것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었어. 김세론 유족 측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 씨는 성인일 때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판심을 찾아온 의뢰인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되어서 판심을 다급히 찾아왔어. 16세 미만 중학생과 대학생인 우리 의뢰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의뢰인이 이 여중생이 19세인 고3인 줄 알았다는 거야. 처음에 둘은 3월 초 트위터에서 만나서 대화를 이어나갔어. 여중생이 자신을 고3, 19세로 소개했던 거야. 남자와의 나이 차이는 3살, 남자는 22살 대학생이었어.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 처음 둘이 스킨십이 있었던 건 4월이었대. 그런데 여중생이 자신의 생일을 10월 1일이라고 했고, 대학생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때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 결국 이 부부는 나중에 스킨십이 있었던 것,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으로 고소당했어. 문제는 이 남성이 그해 6월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군대 입대를 앞두고 5월에 둘이 또다시 만났어. 그런데 이 남성이 성관계까지 할 뻔했지만 또 참았어. 남성이 드디어 6월에 군 입대를 했어. 그리고 이 남성이 9월 첫 외박을 나왔어. 이 여성이 남성 생각에는 10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그 여성이 성인이 되니까 이제 참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대. 그런데 군대에서 첫 외박을 나오다 보니까 이날 도저히 못 참고 성관계를 한 거야. 결국은 3월에 둘이 사귀기 시작해서 6개월 만인 9월에 자신의 집에서 첫 성관계를 하게 됐어. 성관계를 하고 나서 여자애를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줬는데 여자애가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사실은 나 여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판심이들,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이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돼.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의제, 즉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준다, 이것이 의제의 뜻이야. 즉 10살짜리가 동의했더라도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과 같다, 이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야. 그 이유는 13세 미만의 사람은 너무 아이라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고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거야. 어린아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강간, 즉 강간으로 처벌받고 결국 일반 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강간죄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돼. 그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보통의 경우 중학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중학생이 중학생끼리 사귀거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끼리 사귀는 거 본 적 있지. 그런 경우에는 정신 수준이 둘이 좀 비슷하잖아. 그 누구를 서로 가스라이팅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중학생과 중학생이 성관계를 하거나 뽀뽀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 나이가 근소하게 차이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성적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아. 그런데 만일 14세 중학생 여자아이가 30세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뽀뽀를 한다고 하면 이걸 과연 중학생들끼리 교제와 같이 볼 수 있을까?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강간, 강제추행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학생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성인이 중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하거나 우위에 있어서 중학생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야. 마지막으로 16세 이상의 사람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우리 의뢰인은 처음 3월에 만났을 때 스킨십을 했고 군대 입대 직전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그만둔 것, 그리고 첫 외박 나와서 성관계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된 여중생의 아버지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우리 판심을 찾아오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여중생이 16세 이상인 19세
핑구새로 믿었다는 거잖아. 이럴 때는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되거든.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어. 그래서 판심은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어. 첫 번째는 이 여중생의 트위터. 트위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프로필이 그대로였는데 여기는 나이가 없었어. 보통 여중생들은 자기가 어디 중학교 다니는지 써놓는 경우도 있고 교복 사진을 올려두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 여중생의 트위터에는 나이를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어. 두 번째는 이 여중생의 진술이야. 의뢰인은 첫 외박 전에는 이 여성이 19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려줬잖아. 첫 외박 때 첫 성관계를 하고 여성이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우리 의뢰인이 처음 여중생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판심에서 의견 진술을 했어. 그리고 여중생으로부터 그 부분 진술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요청에 응해서 수사관이 여중생으로부터 첫 성관계 이후에 자신이 여중생임을 밝혔다는 진술도 확보했어. 여중생이 성관계 이후에 갑자기 자기가 여중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고3으로 속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잖아. 여중생도 우리 의뢰인이 진짜 자신이 고3인 것으로 생각해서 6개월간 교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세 번째는 사진을 제출했어. 둘이 6개월 동안이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같이 찍은 사진들이 꽤 있더라고. 여중생이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60kg 정도에 머리가 이 가슴 아래로 이 허리까지 길고 데이트 때 항상 이 긴 롱 원피스를 입고 어른 핸드백을 메고 나왔는데 그 사진을 실제 보니까 진짜 고3이 아니라 내가 봐도 성인 같기도 하더라고. 이런 사정들을 주장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를 받았어.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야. 의뢰인이 상대방이 여중생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여중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여중생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여중생이 자신을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고3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했고 여중생도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고3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계속 알았어. 실제 둘이 6개월이나 교제하면서 의뢰인은 여성이 성인이 되는 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군대에서 첫 외박을 나온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여중생이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 여중생이야 이렇게 갑자기 고백했던 점, 여중생의 외모와 옷차림 등이 실제 고3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의뢰인은 여중생이 고3이라고 믿은 것이 맞거든. 실제 고3이었다면 둘의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나는 거기도 했고 이런 사정들을 수사관에게 잘 주장하고 설득시켜서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어. 가끔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둘 다 안타까울 때도 있는 것 같아. 판심이들 내가 성동경찰서, 마포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에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수원이 포함된 경기 남부청 전역에 있는 현직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직접 하고 있어. 이렇게 성범죄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수사관님들이 이 성범죄 사건의 애매한 부분이가 자기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강사인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판심이들도 이렇게 애매하고 안타까운 사건에 휘말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1심, 2심, 판심의 문을 똑똑 두드려줘. 내가 꼼꼼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게. 판심이들 요즘 벚꽃이 한창이야. 이번 주말 벚꽃놀이도 가고 주말 잘 보내. 판심이들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